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화면으로 확인하셨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 기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삼성과 경쟁하는데 우리 너무 어렵다. 중국 관세 부과할 경우 우리 삼성에 밀릴 수 있어. 이렇게 우는 소리를 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은 아닌데 애플만 관세 무는 건 가혹하긴 하네 하면서 예, 그렇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도 일본 포토레지스트 삼성의 수출 허가 2차로 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9개월치의 포토레지스트를 확보를 하게 된 거고요. 갤럭시 노트 10 사전 판매 100만 대 돌파했다. 뭐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요. 이렇게 미국, 중국, 뭐 일본에서 이슈가 될 정도면 삼성전자 참 대단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분명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사님은 삼성전자 어떠세요? 지금 매수 괜찮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굳이 이제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이제 떨어질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자. 중장기 매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같은 게 삼성전자 갤럭시 10. 네.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관련돼 있는 카메라 모듈 업체들 너무 잘 갔죠. 예, 주가 자체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시향 쪽이죠.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이 삼성전자의 가장 이제 어울리는 부분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이제 스마트폰 경쟁사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억압을 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애플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던 부분에 일부 면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리즈너블할 거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화웨이 D램 주문이 떨어지면 삼성의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큰 D램의 큰 맥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D램은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큰데 네. 이제 과거처럼 수요자 중심에서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긴 하지만 1년이 넘는 동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시장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점차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점차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뭉텅이로 사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주셨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로 인한 투자자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액면 분할할 때 뭐 5만 원, 7만 원 간다 막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4만 원 초반에서 지금 뭐 좀처럼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부터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어제부터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관련한 종목들 줄줄이 급등입니다. 항공주 실적 부진 속에 일괄 매각 가능성이 떨어지자마자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하지만 채권단은 아니야, 우리 일괄 매각 원칙을 고수할 거야 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KCGI 이 인수전 참여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다른 지주사들이나 뭐 다른 기업들에서는 아직까지 큰 관심 안 두고 있는데 KCGI라도 나서가지고 좀 괜찮아질까 이런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너무 급등이라 불안하고요. 사실 이 자체는 이슈입니다, 이슈. 그래서 빨리 팔아야 돼요, 오르면.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관련돼 있는 매수자들이 부각이 될 거, 그러니까 나타날 것이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업 자체에 대한 업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맞아요. 부분이죠. 특히 이제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급감했고 또한 이제 홍콩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감안되면서 2분기 자체적으로 항공업종에 대한 실적은 적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1차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로서 다가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 이슈를 좀 짚어본다면 사실 아시아나항공에 딸려 있는 이제 상장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업체들 자체는 개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종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격 자체는 매각 금액 자체는 하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절대 하향 조정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일간 매각을 하게 될 경우는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에서 그러한 의미 때문에 사실 매수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리 매각이 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이제 일간 매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매수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협의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슈로서 보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또는 이제 매수 관점을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자체에서는 오히려 매도 차익 실현 관점을 갖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보유자분들이 고민이 많을 시점이잖아요. 한 요 며칠 올라주니까 요거 챙겨야 되나 아니면 더 이슈 타고 갈 것인가 한번 적절하게 판단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사님께서는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겨 놓자라는 의견이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왜? 기업의 본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슈적 측면으로만 대응하자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가볼게요. 제약바이오는 하루에도 하나씩 뭐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나오면서 매일같이 다사다난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제넥신이 툴젠과 합병 계약 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 초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안국약품은 상한가 들어갔어요. 노인성 황반변성 신약 물질 도입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부분에 치료제 시장이 13조 원 규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한가 갈 만한 이슈인가요, 이거? 그리고 제넥신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제넥시 자체가 툴젠을 합병하려고 했던 주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돌파구를 찾다 보니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파이프라인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중단시켰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툴젠 자체가 유전자 가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둘의 시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넥신이 툴젠과의 합병을 진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이들이 생각했던 바보다 초과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던 거죠. 네. 그렇다는 의미는 제넥신 자체에 대한 의미 자체는 시너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돌파구가 툴젠이었는데 둘의 합병을 통해서 네. 각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자체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제넥신 자체에 대한 본질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판단이고,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업체에 대한 투자 개념이죠. 사실 그 이제 레피젠이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항반변성 신약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 네. 그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전 세계적인 이제 그 공급권을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체는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분 투자에 대한 이 이슈 자체가 이제 노인성 항반변성에 대한 시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좋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슈기 때문에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본업 자체뿐만 아니라 본 업종 자체에 대한 전방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갖고 더 나간다는 것은 큰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뭔가 팩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슈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지금 안국약품도 그렇고 앞에 뭐 아시아나 쪽도 그렇고요. 급등한 종목들 매도로 대응하자 하셨는데 다 팔면 저희 뭐 사요? 어제부터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그동안 안 올라왔던 낙폭과대 종목. 그쵸.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다음에 이제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이요? 그쵸.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태양광. 낙폭과대에 있다가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됐고, 즉 거기에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면서 주가 급등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단순하게 낙폭 과대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동력은 제한되지만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요건은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저희 조선 쪽도 가보죠. 어제는 뭐 대우조선해양 10% 급등했고요. 수주도 좋았고 뭐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영업이익을 낸 조선업체다.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달렸습니다. 이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들로부터 발주를 받는 조선기자재 쪽도 내년까지 실적 괜찮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영증권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낙폭이 컸던 조선 기자재를 지금 주목하자라면서 다 어쩌고저쩌고 좋다. 마지막에 최선호주 한국카본 이렇게 딱 적었는데요.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여쭤봤을 때도 조금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예, 그렇죠. 유지하십니까? 유지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 자체는 단기적으로 낙폭 가대됐기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라 현재 이제 이 연구원이 얘기했던 거는 중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의미인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다음 주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질 않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9월 1일까지가 가장 큰 이제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9월 1일까지.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양적 완화 정책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기자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워낙 낙폭 가대돼 있다. 그리고 조선이 이제 어제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자체에서는 신규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 대응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신규 매수를 섣부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 유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말씀 주시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딱 지금 시장들과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오순규 이사님의 뷰 여러분 꼭 잘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순규 이사님과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